서울대생이 계획 세우는 방법, 계획에 대한 얘기야. 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참고로 오늘 알려줄 방법은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고, 그리고 10년 이상 학생들이 지도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시켰던 계획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첫 번째 주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만 하는 이유. 과목만 해도 최소 6, 7개를 봐. 그리고 6, 7개 안에서 자료가 한 서너 개가 돼. 그 다음에 그 자료 안에서도 단원이 한 4-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 반복을 해서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시험 기간 때 정말 이 모든 거를 빠짐없이 꼼꼼히 하기 위해서 챙겨야 될 단원 수, 한 단원씩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단원 숫자, 공부해야 될 단원 숫자가 최소 몇백 개 이상이 되는 거야. 완벽한 공부를 빠짐없이 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의 학생들,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빠짐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야. 내가 이 수많은 해야 할 것을 제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얼만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얼만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 역할,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 같은 걸 해주기 때문이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어디까지 끝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근처에라도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혹은 내가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계획이 없다면 어때? 시험 기간 보통 한 달 정도는 잡고 하잖아. 내가 오늘 얼만큼 해야 되는지 감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게 돼? 되는 대로 하게 되지.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다. 되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돼가지고 생각보다 남은 시간에 비해 해야 될 게 많고 큰일 났다. 직전 돼가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긴다. 그래서 결국 계획이라는 건 내가 이 목표한 걸 끝내기 위해 어느 시점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데, 너희들 시험 기간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경우 상당히 많지. 특히 시험이 점점 임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는데,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시험을 못 볼 것 같기 때문이야. 불안해서. 막연하게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계획은 내가 지금 해야 할 것과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겠다라는 걸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게도 계획을 한번 쭉 세우고 나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싹 해소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반드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대로만 끝낼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겠다는 감이 없으면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도 되게 느슨하게 보내게 돼.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돼? 내가 이번 주까지 얼만큼 끝내야 되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걸 끝내지 못하면 뒤에 계획이 밀린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 공부도 훨씬 더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계획 세우는 법은 단순해. 어렵지 않아. 뭐야? 계획 세우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언제 할지 정하는 것이야. 시험 기간 한 달 혹은 길게 잡는 학생들은 2달 동안 해야 될 게 이만큼 산더미만큼 있는데, 이거를 30등분 쪼개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될지 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필요한 거야. 참고로 오늘 알려줄 요 양식은 요 라이브 영상 더보기랑 클릭해보면 쌤이 링크를 달아놨어. 구글 드라이브에 쌤이 요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 공유해놨으니까 나중에 요거 다운받아서 써보면 된다. 계획 세우는 거 첫 번째, 투두 리스트 작성. 투두 리스트는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 과목 칸에는 공부할 과목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쓰면. 그 다음 학습 자료에는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참고서 이런 거 쓰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옆에 범위를 쓰는 게 있는데, 이건 공부할 범위를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보통 너희들이 시험 기간에 범위를 쓰라고 하면 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범위에는 여기 지금 쌤이 예시로 그냥 써본 건데, 보면 과목을 쓰고 학습 자료를 쓴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단원을 이렇게 쪼개서 써. 소단원이나 중단원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다 쓰는 거야. 귀찮아도.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거는 처음에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쓴 다음에 공부하면서 여기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거기 때문에, 공부한 거를 표시를 할 거기 때문이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단원 범위가
통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공부를 한 번에 못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원 단위로 나눠서 쓴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팁. 첫 번째는 소단원이나 중단원 정도로 구분하면 괜찮고 단위로 작게 나누어서 적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할 거 동그라미 친다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는 한 번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적어도 3번 이상, 많으면 5번 또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하는 것도 내가 구분할 수 있도록 회차별로 색깔을 미리 정해두고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회독 할 때는 파란색, 2회독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미리 정해두면 어떻게 돼?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를 여기를 봤을 때 이제 한눈에 과목별로 얘는 많이 됐구나, 얘는 덜 됐구나. 그리고 한 과목 내에서 얘는 몇 번 봤구나, 얘는 뭐 한 번 봤구나, 얘는 이런 것까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이 양식을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르냐면 공부 현황판이다 이렇게 불러. 나의 공부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황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시로 공부하면서 보면서 잘 안 돼 있는 거 이게 뭐야? 급한 거지. 이거를 일정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우선순위에 반영해가지고 할 것들을 세우면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빠짐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이 많은 해야 할 것을 언제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요 많은 거를 가지고 이걸 다 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쉬워? 어렵지, 그치? 이걸 가지고 당장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뭘 할지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차별 공부 계획이야. 주차별 공부 계획.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 단위로 D-4, D-3, D-2 이런 식으로 이제 주 단위가 있고 여기 위에는 빈칸은 뭐 쓰면 과목명을 쓰는 거야.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을 쓰고 그 아래는 뭘 쓰냐면 주 단위로 해야 될 걸 나눠보는 거야. 우리 앞에서 여기 해야 될 것들 중에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될지 정하는 건 어렵지만 이걸 주 단위로 나눠서 뭐 4주나 5주 해가지고 얘를 4주 동안 어떻게 끝낼지 나눠보는 거는 쉽단 말이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4등분 하면 되겠지, 그치?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4등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D-3주까지는 1회독을 끝낸다 하면 2주 동안에 반반 나눠가지고 1회독 할 수 있도록 나눈다던가 이런 식으로 반복 계획까지 포함해서 나눠야겠지. 반복 계획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는 여기 옆에 있는 거를 2등분, 3등분 정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가 쉬워. 그래서 과목별로는 여기 옆에 있는 거를 2등분, 3등분 정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가 쉬워. 그래서 과목별로 국어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쓰고 영어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쓰고 여기 예시 선생님이 써놨는데 수학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이렇게 쓰고 영어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이렇게 쓰고 국어 쓰고 할 수 있잖아, 그치? 한 과목씩 다 써내려가다 보면 뭐가 되냐? 나중 되면은 주 단위로 1주 차에는 과목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2주 차에는 과목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주차 때 해야 될 것을 모두 다 끝내고 2주차 때 해야 될 것을 모두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하나씩 끝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시험 기간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 우리가 앞에 세웠던 투두리스트에 해야 될 것들을 반복까지 해가지고 다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해야 할 것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통 어떻게 했어? 이번 주 어디까지 해야 될 계획? 이렇게 정하지 않았지, 그치? 보통 이번 주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한 이 정도까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야. 그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긴 하지만 정작 이번 시험 기간 내가 끝내야 될 거를 언제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게 빠져있는 상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불완전한 계획일 수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 얘기해준 방법대로 하게 되면 물론 설령 계획을 이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을 다 끝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주차별 계획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요일별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요일별로 이제 뭘 할지 쓰는 거야. 요게 스터디 플랜 요거 쓴 게 이제 요일별 계획이거든. 요거를 이제 쓰는 게 최종 목표인데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요일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어느 날은 학원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주말에는 또 시간 더 많고 이러잖아. 그리고 주말에도 뭐 교회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고 요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들이 수학학원 간다고 하면 수학학원 전에 보통 수학 숙제를 하고 영어학원 간다면 영어학원 가기 전에 숙제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일별로 다 그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일별로 뭘 할지 쓰기 전에 학습 계획표, 요 주간 스케줄표라고 이제 파일에다 올려놨는데 주간 스케줄, 요 시간표를 짜야 돼. 요 시간표는 어떻게 짜는 거냐면 여기다가 너네들이 고정 일과를 색칠해가지고 표시를 해놔.
고정 일과를 색칠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요일별로 이제 빈칸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되는 거야. 가용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고, 그럼 월요일은 내가 한 4시간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3시간 할 수 있다. 수요일은 학원 없으니까 한 6시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요일별로 또 학원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 계획을 이제 현실성 있게 짤 수 있는 거야. 시간표 예시는 이런 식으로 적어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할 시간 뭐 파악할 수 있겠지. 뭐 이동 시간 같은 것도 표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이 주간 스케줄표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요일별로 뭘 할지를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에 뭐 할지, 화요일에 뭐 할지, 일요일까지 계획이 나오면 그게 바로 공부 계획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공부 계획의 끝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처음에 이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세울 때는 좀 어색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거를 한두 번, 두세 번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면 알겠지만 아까 쌤이 얘기했던 3가지 큰 이유들이 있지. 그걸 다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계획은 앞으로 오늘 이 시점부터는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점 이후로 반드시 가져가도록 하자.